3주 휴가를 받은 린다 스코바나는 자신의 강아지 코코진과 함께 대륙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코는 린다가 처음 가져본 강아지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아기처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며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린다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25살의 린다는 자신이 태어난 미국을 최대한 많이 보고 싶었으며 그녀의 눈에는 세상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운전하며 중간중간에 캠핑 장소를 찾아 텐트를 치고 잘 생각이었습니다. 린다는 지난 열흘 동안 3,300km를 이동해 서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행 중에 마지막 방문지를 그랜드 캐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랜드 캐년 안에 있는 인디안 마을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캐년은 그녀가 생각하는 만큼 만만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린다는 이곳에서 2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어 겨우 살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에 도착한 린다는 가족에게 안전하게 여행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념품 판매점에 들러서 엽서 한 장을 사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엽서 중에서 오늘 방문할 예정인 폭포 사진이 있는 엽서를 골랐습니다. 린다는 엽서에 있는 폭포를 둘러보고 인디안 마을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녀는 엽서를 사면서 안내원에게 폭포까지 가는 투어 코스가 있는지 아니면 가이드와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었지만 안내원은 차를 힐탑 쪽에 세우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폭포가 보이기 때문에 따로 투어 코스는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기념품 판매점에서 린다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엽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고 안내원이 알려준 힐탑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할 때는 힐탑이 가까운 곳인 줄 알았는데 꼬불꼬불한 흙길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2시간에 걸려 도착했습니다. 힐탑에 도착했을 때 린다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걸려 벌써 정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코코와 함께 서둘러 배낭을 메고 해가 지기 전에 수파의 인디안 마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캐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년으로 들어서자 린다는 그 거대한 풍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는데 절벽처럼 생긴 캐년의 모습에 내 자신이 너무 작은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3km 걸어 캐년 깊숙이 들어가면 인디안 마을 바로 옆에 있는 폭포와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정오가 넘어선 캐년의 태양은 너무나 뜨거웠고 배낭까지 맨 린다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인디안 마을로 가는 길이 처음에는 선명했는데 길조차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서 맞게 가는지 자꾸 뒤돌아봤습니다. 한참 걷다가 바위에 걸터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인디안들이 말을 끌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에 실려있는 짐들은 인디안 마을 사람들의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자 코코는 계속 지저대기 시작했고 지금 이 땅은 인디언들의 땅이기 때문에 린다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코코를 말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천천히 코코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녀가 쉬던 곳에서 인디안 마을은 1.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캐년의 해는 일찍 떨어지기 시작했고 린다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인디안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꼭 폭포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인디안 마을로 가는 표지판이 나왔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인디안 마을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린다는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보며 고민했습니다. 한쪽 길은 폭포와 인디안 마을이 나오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캐년에 깊숙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긴 린다는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길을 선택한 그녀는 한참 걸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벌써 많이 왔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캐년은 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린다는 걸음을 더 재촉했습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던 린다의 허리가 너무나도 아파왔습니다. 이 속도로 걷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인디안 마을에 도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음식과 텐트가 있는 배낭을 벗어두고 내일 아침 돌아 나올 때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린다는 오로지 해가 지기 전에 인디안 마을에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배낭을 길 위에 버려두고 얼마 가지 않아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린다는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어쩔 수 없이 캐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너무 추웠지만 그나마 코코가 있었기 때문에 린다는 울면서 코코를 안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을 때 린다는 다시 희망을 갖고 오늘은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봤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걸어온지조차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로 풍경이 너무 비슷비슷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캐년은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고 린다와 코코는 24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찾아 헤매던 린다는 다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캐년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날을 맞이한 린다는 물을 마시지 못해 정신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혓바닥은 갈라지고 있었고 걸음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난 시간 린다는 비틀거리다 바위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살펴봤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위쪽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어디에 받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가방 안에 있는 안경집을 생각해내고 안경집에 물을 받아 48시간 만에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없이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는 바위 옆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빠에게 잘 지낸다는 엽서를 보냈기 때문에 아무도 린다가 실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병원에 출근하는 날은 일주일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을 사람들이 인지하려면 일주일이나 더 걸린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모아둔 물을 마시고 최대한 멀리까지 걸어가 트레이를 찾거나 도움 청할 곳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물이 떨어지는 바위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지만 사람도 동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모두 걸어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절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린다는 12일째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몸 안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어 살이 계속 빠지고 있었으며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코가 2시간 동안 받아놓은 안경집 물을 마시려다가 안경집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린다는 자신도 모르게 코코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코코는 린다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캐년 쪽으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린다는 코코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달아나 버린 코코를 따라갔지만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린다의 정신력은 코코가 사라지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코코를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에 그녀는 한동안 앉아서 울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저체온증이 올까봐 린다는 주위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 바위 2개 사이에 올려놓고 움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으로 들어가 밤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동물 울음소리가 너무 가까이서 들려 돌을 계속 집어 던졌지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비를 맞으며 바위 위쪽에 앉아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바위를 기점으로 뱅뱅 돌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생각하며 오늘도 길을 찾아 걷고 있을 때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린다는 이 병에 물을 담으면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린다는 물이 떨어지는 바위로 가서 안경집에 모아진 물을 병에 담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13일) 만에 린다는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병에 물을 가득 받아서 가방에 넣고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걸어가고 있던 린다는 절벽 위로 올라가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는지 깨닫게 됐지만 있는 힘을 다해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바위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가방 안에 있던 물병이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버렸습니다. 린다는 깨진 유리병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 바위를 타고 올라갔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풍경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린다는 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말을 타고 캐년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절벽에서 내려와 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들이 모여있던 곳에 도착하니 벌레들이 떠있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린다는 잠시 고민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고 물을 마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동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퓨마가 자신의 눈을 파먹는 악몽을 꾸며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린다는 정신을 잃을 때가 많을 정도로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아침이 밝아왔고 희망을 잃은 그녀는 노트를 꺼내 먹고 싶은 것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바위에 기대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을 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하는 날 결근했기 때문에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가족들도 알게 됐습니다. 오빠는 엽서를 보내온 곳을 중심으로 그녀가 안내원에게 물었던 폭포와 인디안 마을 쪽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조팀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는 린다를 보지 못했고 린다는 헬리콥터가 자신을 전혀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조팀은 린다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녀의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구조팀과 오빠는 린다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린다의 차와 인디안 마을까지의 동선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팀은 두 팀으로 나눴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보는 팀과 하이킹 팀으로 나누어 걸어서 캐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도 구조를 위해서 캐년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린다가 만났던 떨어진 표지판 앞에 왔습니다. 린다는 오른쪽으로 갔지만 오빠는 왼쪽 길을 선택해 린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린다는 캐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누워 잠든 상태로 떠나고 싶어 편안한 자리를 찾아 누웠습니다. 오후부터 한자리에 누워있던 린다에게 다시 밤이 찾아왔고 린다는 캐년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누워있는 린다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는 누군가 걸어오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됐으며 겨우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봤습니다. 그녀는 인디안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구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처 인디안 마을에 사는 남자 4명이 여자 1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린다를 찾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발견된 곳은 관광객들은 전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디안들에 의해 20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인디안 빌리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빠와 새언니를 드디어 린다는 만났습니다. 새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해골의 모습으로 부축을 받고 걸어왔으며 피부의 색깔은 캐년의 흑색깔과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에 가족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린다는 더 놀라운 가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코코였습니다. 인디언은 캐년에서 혼자 걷고 있는 코코를 발견하고 마을로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겁없이 시작한 로드 트립에서 20일 동안 삶과 죽음을 경험한 25살의 린다는 그토록 바라던 집으로 코코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